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와 진단, 발표자 생물교육과의 7학번 안영준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사회적 이슈인 코로나19에 대해 라이프 분과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어떤 방식으로 돌연변이가 생성되는지, 또 이 돌연변이가 생성되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 유전자에 대해서 살펴본 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돌연변이의 한 종류인 D614G 형태의 특징과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 방법인 리얼타임 PCR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기존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들의 진단에 영향을 왜 미치지 않는지 알아본 뒤 코로나19 진단법과 관련된 최신 연구에 대해 살펴본 후 발표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사스 바이러스의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요. 그래서 DNA 바이러스에 비해 돌연변이가 많이 생성될 수 있고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왕관처럼 보인다고 해 라틴어에서 따와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유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건 ORF1 유전자와 NSP인데요. 코로나19의 유전체의 RNA 앞쪽에는 ORF1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자면 단백질로 번역될 수 있는 염기서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리보솜을 이용해 ORF1 유전자를 번역하여 긴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합성하는데요. 이후 이 사슬은 16개의 조각으로 절단되는데 이 조각들을 비구조 단백질 NSP라고 하며 이들은 바이러스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는 하위 유전체 RNA입니다. ORF1을 제외한 나머지 유전자들은 RNA 중화표소에 의해 sgRNA로 전사되어 유전체 RNA를 포장하는 다양한 구조 단백질과 보조적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을 합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 표면에 돌기처럼 튀어나온 단백질로 바이러스가 숙주 내로 침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숙주의 특이성과 선택성, 감염성을 결정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중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D614G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전체 RNA의 한 염기가 다른 염기로 치환되어 스파이크 단백질의 614번째 아미노산이 아스파르트산에서 글리신으로 변한 형태입니다. 위쪽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614번 아미노산이 아까 말씀드린 D에서 G로 바뀌는 추이이고요. 아래쪽은 전 세계적인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두 그래프 모두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러한 돌연변이 형태는 더욱 뛰어난 감염성을 갖는데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가설은 현재 4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단백질 구조 변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S2 유닛이라는 것에 의해서 숙주세포막을 융합해 세포내로 침투하는데요. 이때 D614는 S1 유닛 표면에 존재하고 다른 스파이크 단백질 S2에 존재하는 T859번과 수소결합을 형성합니다. G614번 돌연변이의 경우 이 수소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에 따라 S1 유닛과 S2 유닛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수소결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닛 간 분리가 더 잘 일어나게 되어 궁극적으로 숙주세포에 대한 바이러스 부착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RBD의 구조 변화입니다. RBD는 수용체 결합 도메인이라는 것인데요. 얘는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가 존재하는데 돌연변이는 RBD의 형태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많은 실험 결과 D614에서는 RBD가 닫힌 상태, G614에서는 열린 상태로 관찰되었는데요. 이 열린 상태의 형태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라고 불리는 ACE2에 더 잘 결합해 숙주세포에 부착하는 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인간 체내에 존재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와 아까 설명한 RBD는 ACE2에 결합하는 부위가 겹치는데요. 전반적으로 G614 형태가 ACE2와 더 많이 결합해 ACE2의 항체 결합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14번 염기와 RBD 사이의 통신 경로입니다. D614는 신호 전달 경로가 하나고요. G614는 신호 전달 경로가 두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G614 형태가 수용체에 인식하고 결합하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법인 리얼타임 PC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RNA 바이러스로 RNA를 cDNA로 역전사하여 증폭된 유전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리얼타임 RT-PCR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RT-PCR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나 전공 교과목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기에 오늘 발표에서는 리얼타임 PCR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 PCR은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용하는 형광염료의 타입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롭 타입은 탐침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다른 PCR과는 다르게 5-말단의 형광꼬리와 3-말단의 형광 억제꼬리를 가지는 리포터 탐침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하이드롤라이시스 프롭 방법에는 프라이머가 결합 후 신장 시 DNA가 리포터 탐침의 형광꼬리를 가지는 5- 부분을 분해하고 계속 신장되는데요. 이때 분해된 형광꼬리가 형광을 발현할 수 있게 되고 사이클 수가 늘어날수록, 즉 DNA가 증폭될수록 분해된 형광꼬리가 많아져 형광이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하이브리디제이션 프롭 방법에서는 프라이머가 풀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내길 원하는 DNA와 결합하면 형광이 발현됩니다. 형광물질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염료를 선택해서 제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인터컬레이트 타입인데요. 얘는 사이버 그린 같이 이중가닥 DNA에 결합해 형광을 나타내는 시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형광물질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까처럼 특이적 서열에 결합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DNA 이중가닥에서 보면 큰 홈인 메이저 그루브랑 작은 홈인 마이너 그루브가 있는데요. 이들은 작은 홈에 결합해 형광을 띠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염기 서열에 결합하는 특이적 탐침과는 달리 이 방법은 비특이적으로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어 원하는 타겟만 증폭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멜팅 커브 분석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PCR 종료 후 이중가닥 DNA를 단일가닥 DNA로 변성하면서 감소한 형광의 양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비특이적 PCR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돌연변이들이 진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국에서 사용 중인 진단키트는 RNA 중합효소 유전자와 외피 유전자를 증폭 대상으로 선정했고 자문과 평가를 거쳐 현재는 ORF1A 유전자와 캡시드 유전자를 증폭 대상으로 하는 시약도 사용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방금 말한 RNA 중합효소 유전자와 외피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들은 변이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진단 시약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유전자에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보통 2개에서 4개의 유전자를 진단 시약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변이가 일어난 유전자 외의 유전자를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재조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격하게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문 편이라 국내 진단에서 놓칠 정도의 변이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의 연기 서열을 각 나라의 정부와 연구진들이 추적하고 분석하여 그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를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며 변이가 누적되어 진단키트로 가려낼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전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러한 진단 방식을 더 연구해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식물에서 바이러스 항원을 생산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린 백신 플랫폼, 표적 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핵산인 앞타머를 이용한 진단 시간 단축, 각기 다른 패턴을 지닌 입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차이를 알아낼 수 있어 신종과 변종을 구분할 수도 있고 최대 20종의 유전자를 식별할 수도 있는 정확성과 신속도가 아주 높은 방법인 다중 PCR 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라이프 본과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와 진단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